안녕하세요. 포토원 제품을 이용하여 정기결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형 상품과 같이 고객의 결제 정보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결제를 일으켜야 하는 구매 모델을 가지고 계신 사업자라면 본 영상을 통해 좀 더 견고한 정기결제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링결제의 정의와 정기결제를 지원하는 결제수단과 같은 사전 지식을 먼저 습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지식 설명 후에 간단한 구독결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현해보면서 정기결제를 완전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원으로 정기결제 구현하기. 첫 번째, 빌링결제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링은 청구의 개념으로 공과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서비스 사용자에게 결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는 청구서를 발송하여 사용자가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하기 버튼 클릭과 같은 액션에 의해 결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약속된 기간과 금액에 대해 사용자의 추가 액션이나 인지 없이 사업자에 의해 자동으로 결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기후원금 모집 같은 모델에 이러한 자동결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기결제, 자동결제, 빌링결제는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기결제는 비인증 결제를 기반으로 구현하실 수 있는데 최초 1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 정보를 피지사에 전송하면 피지사는 결제사에 해당 결제 정보의 유효성 여부를 체크한 후 전송한 결제 정보에 1:1로 매핑되는 암호화된 값인 빌링키를 리턴 값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단순히 결제 정보만을 가지고 빌링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거래번호를 기반으로 빌링키를 발급하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거래번호에 같은 결제 정보로 발급을 요청한다면 다른 값의 빌링키가 발급되게 됩니다. 만약 한 명의 사용자가 두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용카드로 2번 정기결제를 등록한다면 각각의 다른 빌링키로 결제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결제 정보에서 결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빌링키 관리와 결제 스케줄링을 통해 정기결제를 구현하시게 됩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언제든지 사업자가 고객 모르게 결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증결제에 비해 결제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지사의 심사도 까다롭고 구현하실 때에도 오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빌링키 결제를 지원하는 결제수단은 일반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은행 계좌이체,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있습니다. 결제를 도입하시기 위해서는 각 결제수단 별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수단은 보통 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순이지만 수수료 측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순으로 높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유도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서비스의 지시. 카드는 결제 취소가 자유롭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은행 송금 수수료로 인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당월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걸부터는 취소가 불가하고 번호 이동 등의 사유로 휴대폰 요금을 선납하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결제는 결제일 다음 달 휴대폰 요금 청구가 일어나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길며 휴대폰 요금 미납 시 정산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편결제의 경우 간편결제 회원 탈퇴 시 더 이상 해당 빌링키로 정기결제가 불가하며 카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카드 재발급, 카드 중지 등의 사유로 결제가 안 될 수 있어 결제 실패 사유를 보고 다시 새로운 결제 정보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가 유효하다면 카드 한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 결제가 실패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잔고가 없을 시 결제가 실패할 수 있지만 계좌의 지율이 카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정기결제를 받기에 사업자로서는 가장 좋은 결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또는 정기결제 등록으로 인한 혜택 때문에 사용자는 정기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최우선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구독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명, OTT 서비스 가입 및 결제 도메인 구축 프로젝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OTT는 이메일로 가입한다. 가입 시 정기결제를 위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최초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 달 무료 이벤트를 적용한다. 서비스는 선불이며 결제 주기는 D+31일을 적용한다. 결제 성공 시 다음 달 결제를 미리 예약 결제로 등록하여 별도 결제를 위한 배치를 만들지 않는다. 서비스 중지 해지 시 잔여 서비스 기간을 보장한다. 서비스 중지 시에는 결제 정보를 보존하고
해지 시에 빌링키를 삭제 처리하며 다음 달 예약 결제를 취소한다. 등록이 가능한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제한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차선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도록 한다. 계좌이체 결제 시 1%를 자체 포인트로 적립하며 서비스 재개 시 포인트와 함께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잠깐 9번 요건을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료를 수취하기 위해 피지사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3.5%로 계좌이체의 수수료를 1.2%로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료가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카드의 건당 피지중개 수수료는 525원, 계좌이체는 180원이 됩니다. 그러면 525원과 180원의 차이인 345원의 범위 안에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의 요건과 같이 결제 금액의 1%인 150원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195원을 절약하고 포인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합니다. 매출을 3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카드와 계좌의 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계좌 비율을 높인다면 월 약 200만 원가량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는 정기결제뿐 아니라 일회성 상품 구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계시는 결제수단 별 수수료와 비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0가지의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DB 구조입니다. 회원을 관리하는 회원 테이블에는 간단한 회원 정보와 계좌 결제로 인한 포인트를 누적으로 관리합니다. 회원의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은 결제 수단 코드와 결제 정보를 컬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원의 결제 이력을 관리하는 테이블은 결제일과 결제 상태 등을 저장합니다. 화면은 이메일로 회원 가입하는 화면,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 카드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구성합니다. 이제 정기결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포트원 콘솔의 채널을 연동해 보겠습니다. 계좌이체의 정기결제를 위해서 우선 헥토파이낸셜의 내통장 결제 채널을 추가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API 방식을 지원하는 나이스페이먼트 채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방식은 피지사의 빌링키 발급창을 호출하여 응답값으로 빌링키를 발급받는 방식이고 사업자가 자체 UI에서 정보를 입력받아 서버에서 API로 빌링키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고객에게 일관된 UI, UX 경험을 제공하고 플로우를 간단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 정보 탈취를 위한 보안 조치와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심사 또한 좀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피지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직접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이나 리소스를 감안한다면 피지사의 빌링키 발급창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계좌이체는 헥토파이낸셜의 정기결제 등록창으로 연동을 진행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나이스페이먼트의 API로 연동하는 방법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결제창의 경우 웹페이지에 포트원의 SDK를 설치하고 피지 정보를 비롯한 파라미터를 세팅하여 포트원의 리퀘스트페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빌링키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게인 API를 통하여 전송 즉시 결제를 일으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케줄 API를 통하여 원하는 날짜와 시각의 포트원을 통하여 결제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스케줄을 API로 전송 시 결제 시각을 현 시각으로 전송해 주시면 즉시 결제와 같이 바로 결제가 일어나며 미래 날짜로 전송해 주시면 해당 일시로 일괄 결제가 진행됩니다. 또는 다음날 일어날 결제를 전 일자의 배치로 일괄 스케줄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의 운영 관점에서 설계하여 정기결제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최초 회원가입 시 첫 달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입과 함께 다음 달 첫 정기결제를 예약결제로 등록하도록 하며 결제 성공 시에도 다음 달 결제를 바로 예약 등록하여 정기결제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포트원의 예약결제 API로 진행된 결제의 경우 결제의 결과를 클라이언트 웹북 주소로 전송해드리기 때문에 웹북 주소로 전송된 결제 결과를 받아 다음 달 예약결제 API를 바로 전송하도록 하면 지속적인 정기결제 스케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현된 프로젝트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OTT 서비스에 가입을 시도합니다. 신규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창을 호출하여 본인 인증을 수행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의 결과값은 API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CI 값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본 회원정보 등록 이후 결제 정보를 등록합니다. 계좌 결제 수단을 주 수단으로 먼저 노출하고 계좌 결제에 대한 혜택을 표시하였습니다. 계좌 클릭 시 포트원의 SDK를 통하여 내통장 결제 창이 호출되었습니다. 내통장 결제는 휴대폰 번호 기반으로 해당 휴대폰 번호의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력이 있다면 간편 비밀번호를 통해 계좌를 불러와 해당 서비스 업체에 계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 성공에 대한 결과를 SDK로부터 내려받아 결제정보관리 DB에 저장하고 다음 달 예약 결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포트원 콘솔의 빌링 결제 내역에서 빌링키 결제 및 예약 내역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링키 발급과 함께 결제가 일어나는 피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빌링키 발급창을 이용하여 빌링키만 발급한 경우에도 빌링 결제 내역에 성공 내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로 날짜를 조정했을 때 성공적으로 다음 달 예약 결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통하여 간단하게 예약을 해지하거나 예약 일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캘린더 형태로 일자별 금액과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PI 방식으로 신용카드 빌링키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자체 UI를 구성하여 고객에게 결제 정보를 화면에서 입력받아 서버에서 빌링키를 발급받습니다. API 클라이언트를 통해 빌링키를 발급받아 DB에 저장한 후 다음 달 예약 결제를 등록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예약 결제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자별 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일의 예약 결제권을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약 해지를 통해 해지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예약에 대한 해지를 말하며 빌링키 삭제는 별도로 API를 통해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멀티피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 번에 빌링키 등록 요청만으로 여러 피지의 빌링키를 한 번에 발급받아 관리하는 슈퍼 빌링키 기능과 정기결제 실패 내역을 손쉽게 일괄 재예약할 수 있는 리커버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빌링키 및 스케줄 관리를 포트원의 콘솔을 통해서 유연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제와 관련된 기능이나 계약과 관련된 기능은 다음에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트원을 통하여 정기결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